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요즘에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있는 상황이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흐름에 영향을 너무나 크게 주고 있고 또한 환율이나 채권 흐름도 아주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 물을 타면서 평단가를 조금씩 낮추는 타이밍을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주 굵직했던 이슈부터 하나씩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S&P 500 관련된 ETF 영상을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요. 잠깐 미국 선물을 보니까 선물이 크게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또 터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달아 큰 뉴스를 두 개나 터뜨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애플에게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는 하다하다가 개별 기업에게도 관세를 협박하는 상황인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아이폰을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나 멕시코에 놀러가서 아이폰을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뉴스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러면 삼성은 호재인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그렇지만 아침에 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삼성도 동일하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에 삼성전자 주가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에게는 6월 1일부터 관세가 50% 부과될 테니까 알아서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또 으름장을 놓았더라고요. 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본인이 3개월간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으면 그게 끝나갈 때쯤에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유예 기간이 한 달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바로 뒤집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잠잠하던 관세가 다시 크게 부각이 되었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의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상원을 통과해야 정식으로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세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의원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세안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세금을 줄여주게 되고요. 친환경 관련된 각종 보조금 지급을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중단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번 주에 크게 하락을 했던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이게 호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감세가 발표되고 나서 호재로 작용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시장이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은 구독자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세금을 줄여주면 결국 정부는 세수가 줄어드니까 줄어든 세금만큼 국채를 더 발행하면서 돈을 조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돈을 더 쓰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고 이런 트렌드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국채 발행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사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채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미국채 10년물도 이번 주에 금리가 4.5% 넘어갔고요. 국채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국채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의 회사채나 주택 대출 금리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는 계속 불안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환율인데요. 한 달 만에 환율이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환율이 1,400원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토요일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환율이 1,367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은 했지만 환율 효과로 인해서 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여하튼 정부는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에게 환율을 강제로 절상하라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재 환율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 한국이 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아마 25bp 정도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과 금리 차이는 2%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관세로 인해서 수출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화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국이 한국 보고 원화를 강제로 절상하라는 그런 특별한 변수만 생기지 않는다면 환율 차트를 보니까요, 이렇게 저점을 연결하다 보니까 1350원 정도가 현재 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참고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가 2.2% 하락했고 S&P 500은 2%,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7%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다우존스의 흐름이 가장 불안한 것 같더라고요. 오를 때는 조금만 오르고 내릴 때는 또 이렇게 가장 많이 내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가치주들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 차트를 보니까 현재는 전 고점 대비 7% 정도 빠져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번 주에 거의 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이번 주에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뉴스들이 당분간 주식시장에는 조금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래서 조정을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봉 차트를 보시면 아마도 1차 지지선은 5일선, 21선, 61선이 모여있는 18,200이나 300 정도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상황이 조금 더 나빠진다면 지난번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때까지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호 관세를 발표하던 4월 2일에는 나스닥 지수가 약 17,000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경우에 나스닥이 앞으로도 10% 정도는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현금을 조금 아끼면서 보수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 계좌 잔고를 보니까 세 종목은 이번 주에는 주가가 조금씩 내려왔지만 그래도 빨간불은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한다면 JPI와 디보는 다시 파란색으로 변할 텐데 JPI는 웬만하면 수량을 늘리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디보는 3% 이상 빠진다면 이번에도 수량을 조금만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장입니다. 한국장도 이번 주에 0.9% 정도 하락하면서 2600을 지키지 못했고요. 2592포인트로 마감했는데 금요일에 미국에서 악재가 나왔잖아요. 월요일에 한국장도 반영이 될 테니까 일단 월요일에는 한국도 1% 정도는 지수가 추가로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조금씩 정리를 했고 그걸 개인이 받았더라고요. 그렇지만 외국인은 약 3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은 약 5천억만 매도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물량 변동이 크지 않았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보면 외국인은 이번 주에도 약 6천억 원을 매수를 하더라고요. 최근 한 달 동안 꾸준히 외국인들은 매수를 이어가면서 약 3조 3천억 원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한국 증시가 조금 더 상승하는 것에 배팅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달 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하니까 허니문 효과가 조금은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니문 효과로 2700까지는 그래도 지수가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조금 해보고 있기는 한데 그렇지만 최근에 미국 시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ISA 계좌를 보면 현대차 우선주를 이번 주에 5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배당 낙전에 물을 타기가 정말 싫었지만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냥 습관처럼 5주를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차는 트리플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차량 품목 관세 25%가 적용되면서 미국 쪽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요. 환율이 빠르게 내려오면서 그동안의 환율 덕분에 실적이 좋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미국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실행이 된다면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올해까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약재가 여전히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저에게도 약간의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현대차는 다음 주가 1분기 배당 기준일입니다. 5월 28일 기준으로 보유를 하시면 1분기 배당금으로 2,500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배당금은 6월 30일에 지급될 예정이고 그리고 5월 29일에는 배당락이 나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는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 4분기 배당락 이후에는 주가가 꽤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배당락이 나오고 주가가 14만원 근처로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또 물을 타볼 생각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도 생각보다 투자 비중이 ISA 계좌에서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물을 타지는 않고 그냥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소극적으로 5주씩 수량을 늘려보고요.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면 요즘에 한국은행주들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타이거은행도 주가가 조금씩 더 올라가면서 이제 1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은행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미국 주식들이 환율도 빠지고 시장이 조정도 받으면서 손실이 조금씩 커지고 있거든요. 물을 탈 준비를 슬슬 하고 있는데, 일단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은 다음 주에 분별하게 나오거든요. 주가가 다시 9,000원 근처까지 빠진다면 100주를 더 매수를 하고 물을 조금 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배당 커버드콜 줄여서 코미커는 현재 마이너스 2%인데요.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내려오면 물을 조금 더 타볼 생각이고, 그리고 코미당은 다음 주에 마이너스 5% 밑으로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50주만 더 매수를 하고 물을 조금만 더 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맥콜인프라는 현재 마이너스 2%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6월 배당락 전에는 평단가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당락 전에 평단가를 회복을 한다면 수량을 조금 더 줄여나갈 생각이고, 그리고 JR리츠는 저번 주보다 주가가 1%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6월이 배당 기준일이지만 좀처럼 주가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맥콜인프라와는 다르게 불안한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향후에 지급될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률이 8% 넘어가지만 주가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상반기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또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그냥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는 현재 마이너스 6%까지 주가가 내려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락 이후에 추가 매수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은행주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이 여전히 좋고요. 주주 환원도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더욱이 최근에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주주 환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CET1 지표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던데, 여하튼 은행주들은 코스피를 아웃퍼폼하면서 현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은행도 6주 연속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요. 최근 저점에서 보자면 주가가 약 20%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한국 배당주 중에서 은행주들은 주주 환원 측면에서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한 변수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주가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 투자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배당금을 꾸준히 받으면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래에셋 계좌에서도 현대차 우선주를 5주를 더 매수를 했습니다. 이 계좌에서는 평단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 보니까 현재 마이너스 10%인데요. 그래서 여기도 다음 주 배당락 이후에 14만원 근처에서부터는 이 계좌에서도 수량을 조금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KTNG의 경우에는 12만 1,000원부터 5주씩 매도를 하고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수량을 천천히 줄여나갈 생각이고요. 우리금융지주는 다른 은행주들보다는 주가 흐름이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올라서 현재 10% 정도는 수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600주 정도는 투자를 해보고 싶었지만 현재 레벨에서 불타기를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일단은 지켜볼 생각이고, 그리고 코덱스 200 커버드 콜도 약간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주가가 9,000원 근처까지 빠지면 그때부터 수량을 조금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건강하시고요. 투자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